네. 자, 이어서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장 모닝.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운용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도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글로벌 시장에 문제는 없죠. 네, 맞아요. 잘 나갑니다. 우리만 그래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려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뭐 예상했던 그런 수준에 좀 나왔고요. 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은,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에 연준 의원들 발언들 보게 되면 네. 대체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곧 테이퍼링 할 듯한 느낌? 예. 네, 그렇죠. 연준 의원들의 네. 발언이 뉘앙스가 조기 페이퍼링 을 언급할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지만은 미국의 3대 지수는 오늘 여전히 신고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우리 시장만의 하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즉 해외 시장은 문제가 없다. 이제 글로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 부분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시가에 반영이 좀 됐다. 이게 연준의 페이퍼링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 주가에 업황 둔화 부분 자체가 이제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까지 6일 연속 빠졌습니다. 제가 6일 연속 빠졌던데 보니까 올해 들어서 5일 연속 빠진 거는 한 번 있었더라고요. 이번 신기록이네요. 올해 들어서. 6일 연속 빠졌던 것 자체는 거의 네. 뭐 신기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3,296까지 갔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3,208까지 내려왔으니까 단기간 6일 동안 거의 고점 대비해서 90포인트 정도를 끌어내렸는데,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어떠냐?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직 코스닥 시장은 소폭 반등 나왔어요. 네. 코스닥 시장은 8월 달 영업일수가 9거래일이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은 3일밖에 안 빠졌어요. 그렇군요. 6일 연속 상승했다는 거죠. 선방은 잘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우상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의 최근의 부진 자체는 코스피 시장만의 부진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중에 최근의 주가 하락 자체는 반도체만의 주가 하락이다. 이제 그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쪽은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쪽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어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나는 것 자체는 이제 반도체 외국인 투자가 집중 매도도 있었지만은 네.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절 시장의 옵션 만기일 자체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기였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도 있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부분도 어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뭐 수급적으로 본다 하더라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1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1조 9천억을 팔았고, 예.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은 약 500억 정도. 나머지는 다 개인 투자가들이 1조 8천억 정도가요. 매수를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그래도 시장의 좀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현물에서 매도가 나왔지만은 선물 시장에서는 2,3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시장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 투자가들이 4거래일 동안 4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많이도 팔았네요. 선물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선물은 매도한 만큼 매도한 게 아니니까 대충적으로 선물은 매도를 4조 원 정도 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돌아선 게 아닌가. 그래서 물량이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렇죠. 선물 자체가 계속적으로 무작정 매도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한계점에 임계점에 오게 되게 되면 매도 부분 자체를 해소한다거나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여기 수급에 또 부정적인 미쳤던 부분 자체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60원을 돌파해서 종가가 1,161원으로 끝났어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현재 1,161원은 작년 10월, 2019년 10월인가요? 2019년 10월 수준까지 환율이 좀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 환율이 아무래도 이게 부분 자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샀던 업종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 1조 8천억을 팔았는데 IT 쪽에서 2조 4천억을 팔았어요. 이걸 잘 해석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전체 2조 4천억을 전기전자 쪽에 팔았는데 전체 외국인 매도는 1조 8천억이었다. 예. 그리고 6천억은 다른 데 샀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어제 이제 외국인 매수 매도를 좀 봐야 되는데 뭘 표를 좀 샀냐? 준비를 했거든요. 예, 이런 거군요. 어제 이제 매도 상위 5종목을 보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를 1조 원을 팔았고요. 예. SK 하이닉스를 6,700원을 팔았고, 반도체. 그다음에 크래프톤, 카카오, SK 바이오사이언스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왔고요. 반면에 샀던 거는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를 한 1,600원 갖고 쪽이군요. 예. 그다음에 포스코라든가 카카오뱅크, KB금융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이입됐다. 그래서 어제 매도는 IT 전기전자 중심의 매도였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걸 네. 샀다. 그러네요. 이른바 그래서 일베 제기하고 있는 셀 한국 코리아는 아니다. 제가 보기엔 셀 반도체다. 저렇게 좀 일단 좀 얘기를 범위를 하고 싶고요. 약간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말자는. 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단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다 우려감 자체는 어떻게 2월달, 3월달부터 제기됐던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제가 반도체 업황을 얘기를 할 때 예. 세트 업체들의 차량용이라든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 때문에 중국 쪽에서 디램 반도체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렇죠. 삼성, SK, 하이닉스가 주가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시간대인가요? 외국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SK 사면서 포스코를 팔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게 아니다. 전형적으로. 포스코를 팔고 삼성에서 따라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코멘트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제가 엄볼밤에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7% 빠졌지 않습니까? 많이도 빠졌습니다.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점 대비해서 82달러에서 지금 70달러니까 16% 빠졌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15% 빠졌고요.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는 봤더니 12만 1,000원에서 10만 500원이에요. 17% 빠졌어요. 우리 시장이 먼저 선 반영됐다는 겁니다. 아, 그럼 따라온 네. 거군요, 마이크로. 그래서 우리 시장, 반도체는 그래도 디램 쪽 우리나라가 조금 선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따라가기보다는. 그래서 산업 특징상.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빠진 자체는 삼성, SK 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어느 영향을 받았는데 그렇다 한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느냐?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관망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주가 하락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한적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목표 주가 기존에 98,000원대에서 89,000원까지 내렸고,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156,000원대에서 8만원까지 내렸더라고요. 너무 많이 SK 하이닉스 내렸네요. 많이 그때 반면에 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매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도고, 그러니까 극과 극이거든요. 좀 헷갈리는데. 근데 반도체 가격이 예전처럼 디램 가격이 그렇게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반도체 디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 개사 과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그 나냐라는 회사가 비중이 거의 적습니다. 세 개 회사가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반도체가 급락할 때는 서로 치킨 게임이라고 투자 캐파를 늘렸거든요. 네. 가격도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 가격이 떨어지면서 후발 업체들이 도산하고 그랬던 게인데 지금은 서로 과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증설 안 합니다. 가격 자체가 자리가 잡혀버린 거군요. 그렇죠.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하방이 지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과거처럼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지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듯이 네. 반도체 가격도 예측하기 안 시향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시향산업에 무리하게 배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 의견은 하이닉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당과 2,000원대에서 등락 구간이다. 10만 2,000원과 9만 8,000원. 만약 빠지면 하이닉스 제가 보기에는 9만 2,0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건데 당분간 10만 원 정도 조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정도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진정되면 움직이자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74,500원대에서 지지가 받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74,500원?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략은 뭐냐? 그렇다면 사는 건 뭘 사야 되느냐? 오늘 이재용 회장이 가석방이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한테 미치는 영향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어제 이제 결국은 다음 주 정도 봐서 약간 했던 뭐 재료가 나오지 않겠나. 그건 결국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접근하기보다는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가석방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투자거든요. 제가 보기엔 투자는 결국 메모리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메모리적 투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적 투자할 의미 자체가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실적 변동성이 크니까 비메모리 쪽에 투자 비율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자체가 비메모리 쪽의 투자와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가졌다. 어제 실제로 반도체는 빠졌지만은 DDR5라든가 비메모리 관련 장비 연구들은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쪽은 좀 관심은 봐야겠네요. 수급적인 여건을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 빠질 때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장비라든가 DDR5 쪽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일단 관망하는 쪽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궁금한 거 많이 해결됐습니다. 여기서. 어제 업종으로 산다면 원수 장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통신, 금융 쪽을 매수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승한 업종은 통신, 그다음에 의리 업종, 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주요 상승 종목들 특징 종목을 좀 잠깐 좀 보면 네.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기아차가 많이 떴어요. 현대차는 못 떴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얘기할 때 실제 얘기할 때 기아차가 주가 상승이 훨씬 빠르다고 했었죠. 그렇죠. 밸류 네. 자체가 현대차보다 기아차 훨씬 쌉니다. 그 차이군요. 그렇죠. PR이 7배인데 현대차는 10배거든요. 자기장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만큼 더 가는. 이게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은 결국은 반도체가 못 가니까 반사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반도체가 빠지면 다음 시가총액이 큰 게 자동차 쪽이거든요. 자동차가 그렇죠. 가지고 빠져버리면 종합주가지수 30포인트, 빠지죠. 40포인트 빠집니다. 예. 오늘 또 만약에 반도체 부분이 약하다 한다면 또 자동차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다른 대안 종목들이 부각이 좀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순환배 관점이다. 이게 만약에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등 나오면 자동차 쪽은 또 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보셔야 그렇게 시장을 읽어봐야겠군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건데요. 실적 네. 자체는 뭐 미지근하게 발표가 됐거든요. 어제 뭐 KT라든가 LG 플러스는 빠졌는데 이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재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통신주 얘기하게 되면 성장성이 제한적인데 성장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좀 조만간 나오지 않겠는가. SK텔레콤을 이용한 구독 서비스와 그다음에 아마존과 연결된 네. 직구 거래와 관련된 부분 자체 향후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SK텔레콤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인적 분할 이슈도 있고 그렇죠. 액면 분할 이슈도 있죠. 네. 그런 또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긴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상승인데 여기도 강했죠. 이게 이제 상승한 이유 자체가 요즘 뭐 2차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MSCI 리밸리싱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제 맞아요. 결정이 됐습니다. 네. 세 개 회사가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특례로 지금 카카오뱅크가 편입이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편입된 회사가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빠진 회사가 KMW입니다. KMW는 그렇죠. 피해야 파이오지. 되겠죠. 이거 관련 갖고 있는 종목들은 9월 1일 날짜로 이제 편입 9월 1일 날짜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8월 30일 날 편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8월 31일까지는 관련 종목들은 우상향 가능성이 크다. 통례적으로 본다 하더라면. 그렇게 보셔야 투자 될것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코스모 화학이 요즘 이제 2차전 종목들이 이제 가격제 메리트 종목들 움직임 전개 되는데 그러네요. 최근 이제 코스모 셉니다. 신소재가 주가 급등했거든요. 예산 이제 코스모 신소재 지분 28% 갖고 있는데 예산은 양극재에 이제 원료에다가 폐퍼들이 사업 진출권 때문에 주가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코스모 신소재 주가가 많이 뜨면서 지분 가치로 따진다 하더라도 시가총 5천억이거든요. 상대적 네. 주가 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종목도 요즘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PNT라든가 PNE 솔루션. PNE 솔루션은 이제 원익 P&A가 원익이 인수해가지고 원익 P&A로 바뀌었다고 이름 바뀌었고요. 바뀌고. 이번 주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M+ 같은 경우도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여전히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G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좀 나왔던 것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은 SCM, YG, JYP 밸류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내년도 거의 비슷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이 좋게 발표된 덴티움 주가가 이틀 연속 10%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뭐 의료기기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죠. 있고 덴티움도 있고. 이 관련 종목들 실적 좋다고 그랬었는데 네.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심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목들 빠진 국면 쪽에서 DDR5 수혜주 쪽으로 견고하게 상승이 전개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폴더폰 쪽에 출시되기 전에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막상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후행하네요.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파인테크 인스가 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삼강 이벤트가 풍력주 중에서 어제 CS 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쪽은 제가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에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또 종목들이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가 가느냐, 아니면 반도체가 안 가고 다른 것들이 가느냐, 오늘 또 시장에서 방향성을 또 계속 한번 탐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 수급이라든지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시장의 관심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반도체 매도 강도를 좀 봐야 되겠죠. 강도. 근데 오늘 또 팔기는 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매도 규모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에 결정된 부분 자체가 이제 환율이 지금 급등했다고 그랬으니까 환율이 그렇죠. 안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환율이 지금 크게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따진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어간 부분들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부정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뭐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닌데요. 그렇죠. 수출 지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한다 하더라도 지수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제가 3,200에서 3,30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입니다. 네. 주식 사야죠. 파는 쪽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매매 전략으로 따지면 그냥 반도체 가격은 약세니까 반도체 가격 하락의 대안이 앞서 얘기했던 자동차, 그렇죠. 철강 이쪽이거든요. 다음 시가총액. 이쪽이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투자의 대안이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에 오늘까지는 관심 좀 가져야 되겠죠. 예. 오늘 이제 변수는 이제 월요일까지 쉬지 않습니까?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망하는 그러네요. 흐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요즘 시장 흐름 자체가 실적보다는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적 그래서 시장이 못 간 이유 자체가 예. 국내기 실적 좋은 종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모멘텀 장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실적보다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된 시장 쪽인데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들이 좀 빠르게 반영되고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오늘 중소형 종목들 실적이 대부분 발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발표가 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도 약간 변동성이 나올 거고 그렇죠. 실적 좋은 종목들은
요즘 수치를 봐서는 연휴 이후에 시적 중성 종목들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겠는가. 오늘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관심은 자동차, 철강, 건설기계, 건자재,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IT 쪽은 앞서 때 폴더블폰, DDR5 관련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쪽에 네. 장비 쪽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친환경과 관련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IT 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폴더블 쪽, DDR5 쪽이니까 바뀌었다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셉인가요? 예, 요즘 시장에 그 친환경이 대세라고 그렇습니다. EGS, 예, ESG. ESG뿐만 아니라 저는 환경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이슈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환경이 많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대표적이고요. 신재생리 쪽도 있고 오늘은 딱 압축을 해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 쪽에서 관심 종목 두 종목을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소식들이 나오나요? 일단 이슈가요. 뭐 지금 여름 지나가고 있지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더웠죠. 예,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터키라든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급증하면서 그렇죠. 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치라고 그러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집계율로 7월달 기준해 가지고 사상 최대치라고 그러니까 2003년도 집계 이후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입니다. 아하. 예, 탄소 배출권 자체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쪽은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고 배출하고 그렇죠. 예.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탄소 배출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오래돼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오른 것 같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7월 달부터 탄소 배출권 시장이 생겼는데 거의 한 190% 정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랐다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이 연초부터 좀 약세였거든요. 6월 달까지 거의 톤당 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2,000원입니다. 22,000원, 23,000원까지 많이 거의 올랐네요. 저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100% 가까이 상승해서 한 달 만에. 그렇군요. 예,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이 가격 자체가 갈수록 지금 환경 문제가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그렇죠. 계속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요. 네네네. 10월 달에 우리나라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구체안이 발표가 좀 될 거고 또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 원활화 관련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전에 뭐 6월 달에 유럽에서 피포 55도 발표가 좀 되면서 그쵸, 탄소 국경세라 그런 것들이 연장선이거든요. 글로벌의 흐름이죠. 그래서 최근에 네. 전기차의 강세도 다 관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것도 시장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좀 그렇죠. 보시게 되게 되면 대표적인 회사가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HN입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HN 차트 좀 볼까요? 차트 네. 좀 한번 잡아주시면 이 종목이 알다시피 이제 에코프로에서 분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에코프로도 지금 요즘 급등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제가 기업 분할되기 전에 6월 달에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58,000원이었는데 기업 분할 받아라. 그렇죠. 예. 아마 그때 받은 사람들은 아마 200% 이상 수익 났을 겁니다. 대단하네. 그게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에코프로 H는 환경회사예요. 에코프로는 2차 전지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르죠. 이 회사가 탄소 배출권의 핵심입니다. 이 회사가 탄소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이 종목이 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다시 보시게 되면 PR이 66배까지 정도 올라와 있는데 네. 보면 이거 7월달 이후에만 200% 떴어요. 시가를 계산하면 이 회사가 무상증자 지금 200%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권리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상쇄시켜버리네.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 회사가 네. 후성 같은 주식도 네. PR이 지금 75배 정도 주가 비싼 주식인데 그러네. 이렇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캠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관련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약간 그 경쟁 회사가 진입한다는 것 때문에 악재로 주가가 못 같은 회사인데 예산 주가 별로 못 떴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산업, 한솔, 홉탱크 같은 회사는 이제 원목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킨다고 그래서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이들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 종목 중에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뭐 밸류션을 고려해서 본다 한다면 휴캠스하고 이건산업이죠. 특히 휴캠스는 PR이 11배 되는 수준이고 네. 이건산업 6배 되는 수준인데 7월달 이후에 주가 상승률도 7%에서 한 10%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관심용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휴캠스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휴캠스는 가장 많은 회사가 탄소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하니까 배출권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또 매출로 잡히는 매출로 잡히면서 예. 이 회사 탄소 배출권 10,000원 움직일 때 영업이익이 100억 원 움직이거든요. 앞서 얘기했다 보면 10,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거의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현재 가격대로 따진다면 거의
하반기 때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주에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실적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네.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250억 되는데 270억 나왔거든요.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게 좀 나왔고요. 실적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내다파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가 탄소 배출권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가 좀 별로 못 떴어요. 이 회사는 뭐 재무내용이 탄탄한 회사고 또 배당도 1,000원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25,000원대 현재 가격대에서 별로 부담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뭐 27,8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인데 월봉으로 좀 본다, 주봉으로 보신다 한다면 충분히 2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이 23,500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23,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탄소 배출권의 가장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휴캠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건산업인데 이제 이 종목은 운용료님께 네. 꽤 자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가지고 나온 건데 이제 맞아요. 건자재 쪽이고 또 원목 가격 급등을 또 원목 가격 그때 수혜주라고 그걸 또 갖고 오셨고. 또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발표, 실적 호전 종목으로 얘기했던 주식인데 맞아요. 예. 주가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초 추천 가격대는 11,000원대였는데 네. 그 가격대 따지면 40 올라왔지만 아마 15,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제가 2번 정도 언급했던 가격대 계속 그렇군요. 횡보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핵심 자체는 이 회사가 솔로몬 군도에서 조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여의도 네. 면적의 90배 정도 해당되는 쪽입니다. 엄청 예, 크죠. 조림 사업 자체가 탄소 배출권을 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는 폐 목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젤라부터 속에서 네. 열병합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탄소 아. 배출권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집단 에너지 사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분 네. 80%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업황으로 따지면 이 회사 건자재 업황이니까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겠다. 예전에 1분기 때 이 회사 분기 최대 실적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영업이익 35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 25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무난하게 실적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은 뭐 탄소 배출권을 떠나서 건자재 업황의 호황이 2023년도까지 전개될 거라는 전망이니까 네. PER 지금 6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플러스 실적, 호전, 저평가 종목 쪽으로 충분히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현재 가격 15,000원도 전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가격 종목은 6월달 위에 13,500원을 이탈한 적이 없거든요. 13,500원을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처음에 우리 운영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이제 이벤트나 이런 이슈 중심의 그런 곳이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네, 그렇죠. 실적 쪽이 좀 약간 부각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또 공개 방송으로 또 이거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하셨어요. 아, 그렇죠. 예. 공개 방송을 제가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 마지막 날 저녁 16일 날요? 네, 늦은 시간에 예. 10시에 합니다. 10시에 하는데 일단 제가 실적이 오늘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쵸, 실적을 다 그쵸. 집계를 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투자 유망 종목,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도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니까 그렇죠. 예. 점검을 해가지고 연휴 이후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선정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 저녁 이제 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2분기 어닝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주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동시에 가져가 보는 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휴캠스랑 이건산업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